광고주의 니드를 이렇게 중요도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광고주는 솔직히 나는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원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을 탕 던져주면 그러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기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레퍼런스가 좀 부족하거나, 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아무래도 초기에서 좀 아무래도 브랜드 광고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이라도 이러한 통통 튀는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기획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스펙이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스펙이 있겠죠. 기업 이력서라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경우는, 나 스펙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기획서를 쫙 뿌리면은 불합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지금은 그런 기획서, 스펙보다는 스펙도 물론 있어야겠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획안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 대학,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SAT라든가 이런 거를 뛰어넘는 그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이라든가 국제 그런 곳도 맨 땅에서 헤딩하기 이런 쪽에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유튜버가 초보라고 할지라도 그런 좋은 기회, 기업 입장에서는 난 이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탕 던져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실행안도 딱 보여주면은 이 친구는 일단 기회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왜? 여러 명의 유튜브 기획을 하니까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판으로 다른 쪽 사람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이 좋은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뚫고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구독자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입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 구독자랑 만약에 괴리가 되는 콘텐츠를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완전히 공멸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유튜브 자체가 크리에이터로서 공멸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가 아무리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 아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유튜브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이런 류의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자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유튜브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광고주는 여러분들의 구독자랑 굉장히 괴리되는 콘텐츠를 통하여 이 자신의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지가 않아요. 아무리 조회수가 많고 이러더라도 이 콘텐츠가 굉장히 괴리가 되거나 아니면 구독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콘텐츠를 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안티 고객을 양산함으로써 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명이 1000명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광고주의 입장이라는 말은 K-팝 스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이하이 양이라든가 박지민 양 이런 식으로 이제 K-팝 스타가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중학교 때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유명한 애들은 너무 많아요. 이 친구는 노래 너무 잘 부르는 걸로 전교에서 유명했어. 아니야. 아예 동네에서 엄청나게 유명했어.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친구는 엄청나게 이뻐서 너무 잘생겨서 너무 유명했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친구 중에서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경우는 잘 나간다 좀 말은 좀 그렇지만 인기를 얻는 경우는 굉장히 아주 소수가 되고 우리 연예에서 아주 유명한 신기하게 되신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권하지 않는다. 로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진영 JYP의 수장이라든가 아니면 양현석 사장님이라든가 보아 씨 가수 이런 분들의 마음 한 명의 마음을 만약에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이 친구가 K-팝 스타에서 떨어지더라도
스타카토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키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이유 양이 뭐 JYP에서 그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많이 그렇게 회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뭐 로엔이라는 곳에 갔죠. 이렇게 한쪽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해되면은 이 오히려 한 사람이 굉장히 폭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튜브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구독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너무 좋고 너무 유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뭐 패션을 만약에 아이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패션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뭐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아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데 뭐 이런 제품은 이런 컨셉 괜찮네 이렇게 해서 SNS는 만약에 리트윗이라도 했다고 한다면은 그 파워는 뭐 수백만 원, 수억, 천만 원, 뭐 수억어치의 광고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브랜디드 콘텐츠란 그러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샌드박스의 김지민 디렉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와 채널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브랜드가 소스처럼 스며드는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피식 대학이라는 곳에서 소품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가 어떤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가 아 나 이거 브랜디드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디드 컨텐츠가 피식 대학이라는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설정을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정말 어울리는 그런 그 이 소품이 그런 드라마 속에서 어울리면서 시청자들이 웃고 그러면서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좋은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샌드박스 김지민 디렉터 이런 분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좋은 브랜디드 콘텐츠는 구독자의 광고주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맞추어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맞춰라.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의 니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광고주의 그 니드 중에서 핵심 사항, 그러니까 구독자랑 그 광고주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 광고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니드가 이 우선순위에 있는 니드랑 그 구독자와의 교집합을 맞추면서 여기서 떨어지는 컨텐츠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광고주보다는 구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독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고주에게는 니들이 원하는 거는 분명히 이건데 나는 이거를 제공해 줄 수 있어. 근데 우리 구독자는 솔직히 해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희 콘텐츠를 스며들게 될 거야. 이렇게 기획하는 것이 좋은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를 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성을 좀 담아라. 우리가 진짜 제가 계속 초급 사원, 뭐 대리, 뭐 이런 뭐 과장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분들과 아래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다면은 그 조금 아래에 있는 분이 아 나는 이렇게 뭐 그 기획도 엄청나게 잘하고 엄청난 실력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 다른 이런 거를 막 제시할 수 있어요. 뭐 사업주라든가. 근데 사업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획안을 제시를 했는지가 너무 뻔하게 보여요. 정말 이거는 진짜 그 좀 나이가 들거나 연륜이 쌓이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연륜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좀 직위가 높은 분들이 좀 더 능력이 더 많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계셔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그러면서 브랜드의 정성을 담는 기회가 아니고 대충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유튜브 조회수도 많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레퍼런스 많이 해봤어. 그러면은 이제 뭐 복구일복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복사해서 붙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스펙 좋아. 뭐 이 기업 붙이고 저 기업 붙이고 C 기업 붙이고 뭐 니들이 뭐 안 뽑을 거야. 물론 뽑힐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프로는 아예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대로 프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브랜디드 기획은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일회성 투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거를 통해서 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NFT 등 시장성의 큰 쪽으로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이런 쪽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브랜디드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런 본론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이제 50%는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이제 그 약간 심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옆에서 보면 2,000원짜리고 4,000원짜리라고 이렇게 그거를 썼어요. 커피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어떠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동일한 커피를 이렇게 따랐어요. 이렇게 잔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그 시음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2,000원이고 요거는 4,000원입니다. 어떠한 커피가 맛있습니까? 그 동일한 커피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4,000원짜리가 더 맛있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 나 이 2,000원짜리 커피는 뭐 일반적인 맛인데 4,000원짜리는 좀 더 굉장히 좀 민감도가 좀 다르고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미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통통하는 데이터,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는 데이터는 분명히 동일하다고 사인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뇌가 기존까지 갖고 있던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이 비싼 것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경험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런 갖고 있는 이 뇌 속에 갖고 있는 이러한 모델이 이런 그 입에서 전달되는 이러한 그 데이터를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광고주가 다 볼 때는 이게 솔직히 해서 이런 그 A라는 기획과 B라는 계획이 솔직히 해서 똑같은 기획이에요. 솔직히 해서 뭐 내용은 그렇고 뭐 정확하게 뭐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느끼기에는 아, 이 기획은 굉장히 정성이 들어있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쪽에다 무조건 그 점수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광고주에게 착시 효과를 주는 이런 쪽에서 이런 것이 바로 프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브랜디드 기획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아, 내가 쓰면 그래도 웬만하면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만의 기획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줘야 되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광고주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나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객에게 무엇을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기획서에서 담아야겠죠. 그럼 어떤 부분을 담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유하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콘텐츠가 살아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공유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주 프로분들이 정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둬요. 저 같은 경우도 틱톡 같은 경우에서 콘텐츠를 이제 해봤는데 어떠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진짜 공유가 되니까 올린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도 계속 좋아요가 막 나오고 구독자가 그것 때문에 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유되는 콘텐츠는 죽지 않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콘텐츠는 굉장히 살아있는 콘텐츠가 되고 이 공유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3차 전략권 이렇다면은 기업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SNS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디드 그 콘텐츠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별도의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는 브랜디드 콘텐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콘텐츠라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브랜디드 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나왔죠, 작년에. 유튜브 최초의 승부하라는 이런 그 팀 스타이플스와 조시 영이라는 분이 제작한 게 있어요. 유튜브 결국 7초 안에 결정 난다. 이러면서 이 기업들이 여기 있네요. 총 공유 횟수가 5천만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분 같은 경우가 시종 일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는 시도를 해봤다는 것이죠.
그 끊임없는 시도 속에서 이런 5가지의 그러한 공유에 대한 법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감성이라는 것은 계속 있죠. 이거는 거예요. 신사임당이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100만이 넘는 그 비즈니스계에서 굉장히 그 제일 그래도 구독자가 많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있어서 구독자와 내가 그 감정을 공유해서 구독자랑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감정을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헛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구독자와 내가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뭐 비트코인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죠. 자기가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잃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독자와 나와의 접점을 찾고 독자가 이렇게 정말 내가 말하는 거에 정말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 행복, 경탄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아니면 구독자의 시선을 맞춰 나 그래 맞아 동의해 나 이거 동의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는 커뮤니티에도 공유해주고 싶어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호기심이 간다 와 진짜 놀랍네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그 5가지 부분을 굉장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좀 시일이 지나서 좀 사기가 좀 곤란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보면 행복이라는 콘텐츠 있잖아요. 우리 롯데 뭐 캐피탈이라든가 그 굉장히 그 부정적인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뭐 좋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캐피탈 뭐 돈을 뭐 하는 그런데 근데 막 노래 이런 거 있잖아. 행복해져라 행복해 이렇게 행복을 아예 그 퍼뜨리면서 좀 감성과 행복을 막 이렇게 자극해서 좀 더 이제 우리 이것이 행복 바이러스를 퍼져서 이 컨텐츠가 공유될 수 있게끔 그런 노리는 컨텐츠를 이렇게 제작했다.